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이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내린 눈이 미처 녹지 못하고 빙판길로 바뀐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심해서 걷더라도 비탈길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맘때 그래서 낙상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낙상 사고 엉덩이 근육만 잘 챙겨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노화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이 노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녀보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자,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로 출발! 굿모닝! 오늘부터 여러분께 날씨를 전해드리게 된 김혜연입니다. 이틀 전 내린 눈으로 아직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러우시죠. 길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서울 등 중부 지역에 최고 1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어 비상입니다. 오늘은 날씨로 인한 불편이 많을 텐데요. 그럼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폭설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눈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을 지역으로 밤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영서 남부와 전북엔 최고 10cm, 강원 영서 북부와 전남 내륙에는 2에서 5cm, 이 전남과 영남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위까지 더해집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에는 이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에는 서울이 2도, 춘천이 영하 1도, 강릉과 대구가 5도로 아침보단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듭니다. 남은 한 주 기온 변화는 심하겠고요. 이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쑥은 보통 봄에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겨울에는 쑥차로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쑥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이 간 해독은 물론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위장에 좋고 고혈압 개선이나 동맥 경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쑥차로 몸도 녹이고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이슈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 2월 9일에 드디어 시작이 되죠. 평창 동계스포츠대회. 이제 약 한 50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벌써 얼마 내일이 안 50일이에요. 내일이. 네. D-50이 내일이니까 오늘 51일 남았네요. 예. 자,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까지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동계스포츠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스포츠대회라는 대회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강릉에 잠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열차 안에서 MBC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 초에 있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당분간 연기하겠다라는 이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왜 연기하냐? 당연히 예측을 하셨겠지만 한미합동 군사훈련 우리는 연기할 테니까 북한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 올림픽 기간에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이런 초강수를 던진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내년에 초에 어떤 훈련이 있는가? 크게 두 개입니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이 있는데 정확히는 동계올림픽과 이 훈련이 겹치지는 않아요. 네, 3, 4월인데. 네. 근데 우리가 내일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도 있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동계 장애인 스포츠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패럴림픽이라고 예. 불리는데 예. 이 패럴림픽 기간하고는 이 키 리졸브가 거의 겹치게 겹치네요.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북에서 이것을 또 빌미로 도발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동계 스포츠 대회에 큰 의미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이제 당분간 연기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냈고 이게 우리 측에 어제 바로 나온 것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나는 이미 미국 측에다 이런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다시 어제 나왔던 게 아니라 네. 꽤 오래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우리는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오갔던 것들로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공은 이제 북한에 넘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화합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내전이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내전을 종식하고 그 네. 기간 동안은 이제 휴전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좋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도 북한이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혹시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의 참가도 계획하에 이런 어떤 한미 군사 훈련 잠정 연기라는 예.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건데요. 네. 실제 이제 유엔에서도 뭐 이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때 휴전하자 이런 결의가 나왔지만 북한이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이런 것들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큰 폭으로 양보를 먼저 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에게 뭐 미사일 도발뿐만이 아니라 이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명분, 길을 터주게 된 거거든요. 또한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도 북이 원한다면 네, 네. 좀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이 꺼낸 이 승부수 카드 전략에 네. 북한이 뭐 단지 도발 중단뿐만이 아니라 참가까지도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국민적인 바람이 있기는 한데 또 정반대의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네. 북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예. 또 도발을 할 경우 예. 이럴 때는 또 이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우리는 이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의 평화로운 진행을 위해서 네. 여기까지 적극적인 자세에 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숨진 신생아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 4명 중 3명에게서 동일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병원 내 감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혈액 샘플을 채취한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이제 세균 감염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은 항생제 내성이 있습니다. 즉 항생제를 아무리 내도 여기에 이제 듣지 않는 네. 그런 세균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아닙니까? 네. 이 신생아의 몸속에 저런 강력한 세균이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감염이 됐다는 것이고 감염은 어디서 됐겠습니까? 뭐 엄마한테 됐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대 목동병원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뭐 역학조사 전문팀의 잠정적인 결론은 혹시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의 감염이 수액이랄지 주사랄지 왜냐하면 수액과 주사제는 이 4명의 신생아들 모두 공통적으로 맞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어제 서울 이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대 목동병원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의료 뭐 서류 관련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 광역수사대의 핵심 압수수색 이 대상이 바로 링거, 주사제, 호스, 예. 거기 세척기,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다 압수를 한 겁니다. 왜냐? 예. 거기를 봤을 때 여기에서도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을 비슷한 이 세균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제 이제 했던 부검 결과가 실은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결정짓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부검 결과는 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적어도 한 달. 이 단기간이라도 결론 내려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엔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의료기기나 이런 압수수색을 검사를 하다가 한 달 후에 나올 국가수의 부검 결과 맞춰서 약 한 달 후쯤에 이런 결과에 대한 1차 네. 보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시트로박터 네. 푸른디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생소하긴 한데 예. 어떤 균인가 이름도 궁금해하시는 참 분도 있을 것 어렵네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 장애에도 다 있는 우리 몸속에 다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세균의 일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로박터 이 푸른디균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뭐 성인이거나 명령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실은 세균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런 세균은 항생제를 통해서 잡게 되는데 저 푸른디, 스트로박터 푸른디균은 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합병증일 때는 이게 굉장히 강도가 높아서 폐혈증의 어떤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건데요. 건강한 사람은 자체 내 면역력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생제를 인위적으로 썼을 때 써야- 항생제는 안 듣는다는 써야 얘기죠. 되는데 항생제도 안 듣게 되니까 예. 기존에 예. 병이 있거나 아주 면역력이 떨어진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니 왜 저기에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있지? 예. 그것은 이대 목동병원이 그동안에 많은 항생제를 썼던 즉 항생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내성이 생긴 세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타 병원에 비해서 지금 위에 게 이제 이대 목동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인데요. 네, 네. 굉장히 좀 수치가 높습니다. 그러네요. 저런 것도 다시 한번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에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나 미수가 관련 의료 사고들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많이 노출은 안 됐었는데 네. 정말 큰 사고가 많이 있었던 사고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외래 진료였었습니다. 이제 미숙아로 태어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산모와 가족들이 외래 진료를 했었는데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선생님한테 눈이 이상하다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계속 괜찮다. 뭐 아이가 눈 못 맞출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이제 사태가 심각해져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실명, 망막 이상 진단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 측에서 이제 따르면은 예. 제때 치료만 했어도 뭐 레이저 치료나 충분히 이게 회복이 가능했던 것을 그냥 둬서 시력을 잃었다 해서 병원 측이 3억 6,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이게 의료 사고에서 3억 6,600만 원이라는 건 정말 책임이 크다라는 예, 거예요. 이미 판결이 저렇게 났네요. 그렇죠. 판결까지 나왔었고요. 예. 6년 전에는 이제 신생아실에 갔다가 분유를 먹이다가 또 이게 막혀서 네. 또 이런 사고가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채 했다라는 것도 이대 목동병원이었고 수액에서 날벌레 나온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의 뭐 실수 위생 문제들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느슨했었다는 것이 밝혀졌네요. 어떻게 보면. 네. 자, 이후에 어찌됐든 이 부모들은 죄 없는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제 숨진 신생아 4명의 장례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족들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달래지지가 않겠지만 아무쪼록 정확한 원인 규명이 밝혀져서 조금이나마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황당한 절도 사건 뉴스들 종종 우리가 접하곤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집 앞에 주차해둔 차의 타이어만 쏙쏙 훔쳐간 일이 생겼다고요. 네, 뭐 이 뉴스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사건, 뭐 타이어 도난 사건뿐만이 아니라 보험에 대한 사건까지도 함께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사건을 설명드리면 이제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하모 씨가 큰맘 먹고 새 차를 산 거예요. 네네. 또 우리가 새 차를 살 때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쓰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이어서 이게 동네나 뭐 아파트 주차는 할 수가 없어서 좀 널찍한 곳에 세워두겠다 해서 공용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이웃 주민이 당신 새 차 샀는데 네. 새 차가 이상하다고 가보니까 타이어 4개가 다 이제 사라진 채 없어진. 갈아진 겁니다. 지금 이제 모습은 일단은 이제 공영주차장에 세워두고 가는 모습이에요. 예. 예. 깔끔하게 다시 몇 번씩 둘러보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가고는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차를 사고 그 새벽 2시경 네. 이제 바로 이 용의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에 뭐 몽키 스패너 또 차 타이어 올리는 거 해서 그걸 들어 올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 4개 타이어를 감쪽같이 야,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 저걸 아침에 야.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렇죠. 충격인 저런 모습이죠. 저게 좀 싫어합니다. 저게 모습을 보여져 있었고 예.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CCTV를 해보니까 범인은 금방 밝혀지죠. 그래서 그렇죠. 범인은 잡아냈는데 범인이 하는 얘기가 예. 자기가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남의 보니까 타이어를. 새 차가 있었고 그 타이어도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기 차하고 규격을 재보니까 저 딱 맞아요. 타이어랑 휠이랑 규격이 딱 맞더라. 그래서 범행을 했다라고 모든 범행을 실토를 했는데 예. 불구속 입건이 됐어요. 일단 예. 구속은 안 됐습니다. 네.
참 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잡혔지만 만약에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타이어 도난당한 바퀴가 보상이 안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을 피해자가 다 떠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예. 이 보험에 있는 조항인데요. 그 네, 보험, 네. 자동차 보험 약관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품 중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다가 끝에 도난에 의한 것은 보험사가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약관에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난이라는 것은 형사 사건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형사 사건으로 가라. 여기 민사인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난이어서 저 한 140만 원 되거든요. 필까지. 네, 네, 네. 이것들을 저 가해자 용의자한테 따로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이게 참 우리 보험의 약관의 또 하나의 한계입니다. 가령 그러네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예, 예. 그쪽 해당 보험이 보험사를 들었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아. 그럼 우리가 그 따르고 음주 운전자한테 보상을 받아야 예, 되는 예. 참 이게 보험 약관에 약간 사각지대네요. 잘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인데 네. 또 보험사는 명분이 있죠. 그러네. 이건 돈 아니고 형사고 예. 음주인데 내가 왜 거기까지 보상해 주냐라는 건데 이 점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타이어 값이 비싸다 보니까 생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아무쪼록 네. 요즘 눈이 많이 내립니다. 블랙박스로도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시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동계 스포츠 대회 얘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동계 스포츠 대회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규모 치어리딩 팀이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뭐 사전 연습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150여 년 전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시작돼 전 세계 109개국에 보급된 치어리딩. 체조, 댄스 등 기술을 접목해 응원을 넘어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힘찬 단장의 구호와 함께 치어리딩 국가대표 팀 코리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몸이 가볍고 날렵한 플라이어가 수미터씩 날아올라 화려한 공중고개를 펼치고 건장한 체격의 베이스는 플라이어의 점프와 안정적인 착지를 돕습니다. 한국 치어리딩 국가대표 팀 코리아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7위에 오를 만큼 실력 있는 팀입니다. 수직으로 선수를 드는 엘리베이터, 착지하는 선수를 받아주는 크레이들, 한 손 위에 두 발로 서는 큐피 등이 치어리딩의 기본 동작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팀 코리아는 7개 나라 치어리딩 대표팀과 함께 공식 응원단으로 활동합니다. 빙상 경기장과 그다음에 스키 점프가 있는 설상 종목 그리고 시상식 전에 열리는 올림픽 프라자에서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저희를 통해서 같이 오신 관객분들이 신나게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이범찬입니다. 예뻐지고 젊어질 수 있는 특급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인데요. 네. 숨 막히는 뒤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플 힙이라는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엉덩이를 떠올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얼짱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엉짱의 시대다라고 말들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탱탱한 엉덩이가 우리 젊음을 상징하기 네. 때문에 숨기지 말고 당당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 피부의 노화가 눈가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 몸의 노화는 하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뒤태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지기 시작하는 엉덩이를 보면 왠지 마음이 축축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젊음의 상징은 이곳에 내 엉덩이만 잘 관리하면 된다. 네, 노예의 시작을 의미하고 젊음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엉덩이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요가 강사 이혜리 씨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이상민 씨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자, 두 분은 저 숙녀시라 못 여쭤보겠고 네. 성민 씨는 엉덩이가 예쁩니까? 전 나름 뭔가 만질 건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저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거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게 되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네,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네, 보이진 근데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얘기를 네. 했지만 젊음의 상징이 엉덩이라고 하니까 좀 뭐지 싶은데요. 네. 생소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20대, 40대, 60대를 이제 봤을 때 네.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이제 나이 보시면. 살이 이제 그쵸, 붓고 그쵸? 하니까. 예. 근데 허리를 또 보시면 허리 사이즈도 자꾸 늘고 있고요. 네. 근데 40대까지 엉덩이 사이즈를 보면 네. 느는 것 같지만 사실 60대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네. 나이가 들수록 허리 사이즈는 늘고 엉덩이는 계속 줄게 되는 거죠. 격차가 점점 줄어드네요. 몸무게가 계속 올라가고요. 음. 나이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아까 저 표에서도 봤습니다만 네. 우리 민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 다 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느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속도도 좀 네. 달라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 나이살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배 둘레는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엉덩이 둘레는 반대로 좀 감소하고 또 처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이살의 상징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노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네. 근육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엉덩이 사이즈도 크고 또 근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좀 탄탄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거꾸로 근육량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탄력도 잃으면서 점점 처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네.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사실 어르신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맞아요. 낙상 사고를 맞아요.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도 노인분들의 40% 이상이 이 낙상 사고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거든요. 네네. 낙상 사고도 바로 엉덩이 근육의 그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근력의 문제가 단순히 젊음, 노화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네네. 자세한 얘기 나눠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엉덩이가 딱 이렇게 튼실하고 이러면은 딱 중심이 잡히고 그렇죠. 왠지 그 무게 추가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정돼 들지 보이기도 않습니까? 하죠. 예. 자, 엉덩이의 중요성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엉덩이가 번째. 대체 왜 중요한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의 원천이군요. 네. 엉덩이의 중요성 첫 번째는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의 몸의 중심의 축이 척추잖아요. 그렇죠. 그 척추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척추 기립근이라는 이 허리에 있는 근육이고 네. 그 허리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에요. 어. 그래서 허리랑 엉덩이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할 때 허리랑 엉덩이의 몸의 중심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고 할 네. 때는 허리랑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기립근이 엉덩이를 안 거치고 바로 무릎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중간을 거쳐야 가니까 네. 당연한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네. 그걸 많은 분들이 이제 엉덩이는 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엉덩이를 살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엉덩이는 사실 살보다 근육이 더 많아요. 또 왜 스포츠 선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야구 예. 선수들이나 골프 선수들을 보시면 하체 근력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은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맞아요. 특히 그 겨울이니까. 예. 이상화 선수. 이상화 이런 선수가 선수 저도 보면 떠오르네요. 허벅지도 막 이렇게 튼실하지만 이게 쫙 그 붙는 옷을 입고 이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진짜 선수니까 이런 표현 괜찮을, 우리가 엉덩이 얘기하니까 엉덩이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좋거든요, 이상화 선수. 맞아요. 근데 보통 네. 남자분들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팔 근육 네. 아니면 복근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네. 우리 헬스클럽 가도 남자들 다 상체 상체 운동만 운동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엉덩이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엉덩이의 중요성은 뭔가요?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자, 엉덩이의 중요성. 네. 와, 엉덩이가 혈당, 혈압까지 다 관련이 있네요. 네, 우리 엉덩이, 특히나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전체에 있는 근육 중에 70%가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근육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다고 하면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사용하는 그 조직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네. 우리 몸에 혈당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은 에너지는 주로는 복부로 가서 네. 내장 지방 비만이나 복부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예.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조절 능력도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네. 이런 경우에 전신은 물론이고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에도 이상이 생기고 혈압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근육량이 우리 몸에서 10%가 증가를 하면 인슐린 저항 능력은 14% 정도 저항성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네. 그 결과 당뇨 발병률은 무려 23%나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려면 근육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도 그만큼 있네요. 중요한 거죠. 예,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엉덩이의 중요성, 허리와 무릎 통증을 감소시킨다. 네, 아까 전에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좌우에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면 허리에도 굉장히 많은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튼튼하면은 그렇죠. 예, 좀 딴 데 무리가 덜 간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네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만율을 감소시킨다. 네, 이거는 진짜 좋은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살을 빼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엉덩이 근력을 많이 키우면 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쓰는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엉덩이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그게 칼로리가 에너지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살이 좀 찌지 않는 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네, 저도 체중 관리를 하는 남자 입장에서 시중에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식품에 의존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내 엉덩이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개가 또 나왔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망률까지 감소시켜요? 네, 마지막이 항상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예. 엉덩이 근육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큰 건 바로 낙상 사고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서 엉덩이 근육이 좀 약하시고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낙상 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40대 중반부터는 우리 몸의 근육이 약 1% 정도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근육량이 현격히 부족해지는 네. 근감소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서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과 네. 근육량이 정상이신 분들을 비교해보면 정상이신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나 증가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골반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넘어지시기도 쉽고요. 네. 또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근육이 탄탄하게 뼈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골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특히나 엉덩이뼈, 고관절 있는 쪽에 골절이 오면 1년 이상 이제 거동을 하실 수가 없으면서 침상에 계속 누워있게 되세요. 그러면 근감소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예. 이런 악순환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면 단순히 근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사성 문제나 면역력 저하를 예.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예.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엉덩이의 중요성 5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요. 예, 요 5가지 네. 엉덩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좀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럼 내 엉덩이 상태는 어떤가? 남의 엉덩이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내 엉덩이 남의 엉덩이가 결국 뭐가 중요하죠. 중요해? 내 엉덩이가 중요하지. 네. 그럼 내 엉덩이는 어느 정도 상태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자, 한번 앞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김현욱 씨가 직접 앞으로 나가서 자, 확인을 제 엉덩이가 해보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예. 예, 아니 사실 생방송 전에 네. 리허설 때 보니까 꽤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이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네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제가 먼저 동작을 해볼 테니까 네. 보고 한번 따라하시면서 자가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 엉덩이 근육이 네. 정상인지 네. 좀 부족한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먼저 간단하게 무릎을 접어서 네. 이렇게 테이블 자세를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는 일자가 돼야 일자.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다리를 한쪽만 뻗어서 네. 엉덩이 높이만큼 들고 예. 위로 차는 거예요. 빵 차요.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습관이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야. 빵 차요. 저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냐면 어디까지 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올려서. 예, 잠깐. 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 그게- 90, 100 여기까지. 여기 지금 높이인 거죠? 여기서부터 높이. 그쵸. 90, 100. 여기 센치예요, 그죠 거의? 이렇게 1m 정도까지. 야. 체크를 네. 해봤을 때 만약에 네. 이 50보다 밑에 있다 하시면 엉덩이 50보다 빨간색이네 근육에 여기. 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거고.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노란불이면 여기는 경계고. 네, 그래도 노란불이면 조금만 더 괜찮다.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금방 네. 좋아질 수 있고요. 위로 가면은 이제 이건 안전하다. 그래도 괜찮은 근력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제가 것 이걸 해봐야 같습니다. 되는 거죠? 해보실래요 한번? 자, 이상민 씨가 먼저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이상민 씨가. 원래 대본에 없게 이렇게 갑자기 남이 하는 걸 한번 보고 하려고. 예. 네. 무릎 꿇고 하면 왜냐면 이상민 네. 씨가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힙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제가 마른 체질이라 엉덩이가 네. 막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차면 자, 되는 네, 거죠. 한번 빵 차보세요. 차주세요. 오! 아, 여기까지 오네요. 여기 70. 아, 지금 노란 70 선까지 여기까지. 네. 70까지. 나쁘진 않네요. 그럼 여기까지 생각보다. 다행이네요. 네. 네. 이 사람이 어린 사람이거든요. 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과연 그런 용기가 기록은 생긴. 얼마나 올라갈지 특히 저는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사전에 여러분께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바지가 오늘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예, 감안하고 바지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네. 깔고. 네. 이거 봐요. 잘 안 구부러지. 찢어지는 거 아니야? 자, 오늘따라 왜 드시고 다리를 오늘따라 왜 엉덩이 이렇게 높이 타이트한 걸 준 거야? 예. 들어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차주세요. 차볼까요? 네. 흐아! 무릎을 굽히지 마시고 굽히면 안 됩니까? 네, 무릎 펴시고 아. 흐아! 찢었어 이게. 뚝 소리 났어 바지에서. 흐아! 잠깐만요. 여기가 자. 괜찮으신가요? 진짜 귀가 찢어지셨나요? 빨개졌어요. 아니 진짜 이거 두두둑 소리가 났어요. 얼굴이 바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두두둑 소리가 났어요. 자, 아무튼 저도 한 요 정도까지. 네. 예. 요 그래도- 정도까지 오는 걸로. 네, 나쁘진 않네요. 예, 그렇게 좀더 정리를 하도록 하시면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집에서 이런 장치가 없을 때는 또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네. 집에서는 이런 자 같은 게 없죠. 없으니까 예, 예. 왜 우리 아기들이 클 때 예. 키 재기 위해서 벽에다가 자를 붙여놓잖아요. 예. 그런 거에다가 두시고 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 집에 네, 아이가 없는 집은 어떡하죠?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별로 안 비싼데. 그거 하나 사서 벽에다 붙여놓고. 내지는 대충 뭐 집에는 줄자 같은 것도 있어요. 아, 그쵸. 줄자 같은 거 그것도 이렇게 좋을 것 표시해가지고 같아요. 눈금으로 대충 네. 해가지고 이제 서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내 엉덩이는 안전할까? 이렇게 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서 50까지는 약간 위험한 상태고 예. 50에서 70은 경계고 70 이상 정도는 올라가야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엉덩이 근육. 또 예. 많은 분들 지금 난리 났네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다리 차고 막 난리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네, 뭐예요? 그런 엉덩이에 관한 고민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게 탄력이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이게 사실 엉덩이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단순히 근육의 양 같은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네. 엉덩이 모양에 따라서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도 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운동법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죠. 예. 엉덩이 형. 나는 무슨 형일까? 와, 네. 다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막상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첫 번째는 사과가 있어요. 예. 이것도 뭐 혈액형처럼 4가지가 있네요. 예, 보겠습니다. 사과형이에요. 아. 사과형. 예.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모양이. 사과형이다. 예. 자, 사과형에 대해서는 좀 네.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사과형 엉덩이인데요. 네. 사과형 엉덩이는 애플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일 영어로 하면 좋아하는 엉덩이형이잖아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네, 네. 상하 좌우 균형이 잘 되어 있어서 건강상에도 가장 이상적인 엉덩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가장 이상적인 형은 엉덩이. 사과형이다. 예. 저는 사과형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오늘, 한번 확인을. 오늘 최혜정 씨가 예. 과감하네요. 예. 셀프 디스. 네, 고민인데. 아까 살짝 예. 고민이라고 얘기하셨던 네네. 부분을 보면 이 두 번째일 가능성이 두 조금 번째는 있어 뭐예요?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과일이 아닌데요. 예. 뭘까요? 이거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 모양을? 아, 식빵형이네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식빵처럼 생겼네요. 예. 아, 사실 골반이 예. 살짝 처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 엉덩이 형태가 되는데요. 네네네네. 골반이 살짝 처지고 또 특히 상체가 좀 비만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골반뼈가 좀 내려가 있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한국 여성들처럼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아요. 좀 나타나기가 쉽죠. 초중고 때 늘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 엉덩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렇게 똑바로 하늘 보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만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 있죠? 예. 그 자세를 반복해주면 엉덩이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옆에 있는 엉덩이도 어느 예. 정도고 밑으로 좀 처지고 이런 약간 비슷한 식빵형과 스타일인데.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무슨 형이라고 해야 되죠? 하마형. 하마형이네요. 잠깐만 다시 한번 붙여보세요. 왜 하마형이지 예. 이게? 자, 이렇게 아까 비교를 식빵보다 더 하마- 밑으로 처진 건가요?
그렇죠. 하마형은 식빵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네. 들기는 하는데요. 식빵형은 골반이 처져서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네. 하마형은 전체적으로 펑퍼짐한 느낌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근육보다는 좀 살이 많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엉덩이 근육이 너무 없어서 네. 허리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엉덩이 옆쪽을 측면을 누르다 보면 그쪽이 또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분들은요, 좀 다리를 무릎을 접었다 일어났다 하시는 스쿼트 동작 스쿼트. 같은 걸 많이 하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예, 펑퍼짐이라는 단어 하나로 하마형이 딱 정리가 정리가 되네요. 돼버리네요. 예. 자, 마지막 요거는 이건 예.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해요. 예. 여성분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 확인해 보면 오리형.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오리형 그러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일명 오리궁뎅이라고 예, 해서 어릴 때 예. 많이 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엉덩이만 뒤로 쭉 빠져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이나 아니면은 요추가 앞쪽으로 과굴곡이 되는 식으로 네. 척추 모양의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세 교정이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보통은 엎드린 다음에 두 다리만 뒤로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드는 이런 식의 그 자세를 반복하시는 것이 네. 자세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리형 자체는 이제 체형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죠? 엉덩이만 톡 튀어나온 경우는 예쁜 입이 아니네요. 자, 4가지 엉덩이의 형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예. 짙푸른 봄이 돌아오면 따가운 그 햇살 아래서 만나리라 우리들은. 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엉덩이 예, 형태 우리가 확인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엉덩이 형태가 예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엉덩이 형태가 안 좋은 모양으로 되는 거는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사소한 어떤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소한 습관이 내 엉덩이를 망친다. 과연 어떤 사소한 습관일까요? 네, 폭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엉망. 엉망. 네. 첫 번째는 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는 습관이 엉덩이를 망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평소 때 이제 운동 같은 거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걷고 많이 활동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엉덩이 같은 경우는 근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좀 네. 어려우시잖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를 피하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걸으시는 거죠. 내려가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올라가실 때 있어서는 관절에 특별하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네네.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예. 계단도 그냥 터덜터덜 걸어서 올라가지 마시고 바른 자세로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다리를 쭉 이제 하체를 집중을 할 때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요. 네. 종아리와 발바닥까지 체중이 고르게 분배가 된다라는 네. 느낌으로 또박또박 걸어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럼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네. 아, 우리 집이 4층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웬만하면 걸어가려고 네.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근데 4층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이거를 효과적으로 강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예.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요. 실제로. 힘을 막 주고. 네. 이것도 좀 무리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좀 균형을 초보자들이 잡아야 그렇게 돼요. 하시기에는 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네. 처음에는 똑바로 걷기 시작하시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네. 발꿈치 이렇게 들면서 걸으시거나 하는 것들이 네. 좀 도움이 그러니까 되실 수 체중을 좀 있어요. 더 주면서 걷는 거는 괜찮은 거죠? 네, 예. 익숙해지신 다음에.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사진을 보면 당대 최고 섹시 여배우였죠. 샤론 스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녀의 가장 대표적인 포즈가 바로 저거죠. 다리 꼬는 거. 맞아요. 다리 꼬는 게 허리, 척추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엉덩이 건강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네. 한번 볼까요? 그러네. 다리 네, 꼬기. 다리 꼬기.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척추랑 엉덩이 근육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흔히들 이제 척추 허리에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엉덩이 근육에도 굉장히 무리를 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다리를 꼬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한쪽 엉덩이만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좌우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러겠네요. 그 골반이 틀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골반에도 무리가 가고요. 꼬리뼈에도 네네네. 무리가 가고 다리 꼬는 습관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네네.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꽈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 네. 이제 샤론 스톤은 이걸로 남성을 유혹합니다. 예. 정말 근데 화제가 한번 요렇게 됐죠. 꼬았다면 요렇게 바꿔서 먹어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사실 괜찮은데 저도 좀 사람이 그러거든요. 습관적으로 예. 특히 여성분들은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하시더라고요. 꼬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만 가더라고요. 이제 그게 맞아요. 문제인 거죠. 턱도 틀어지니까. 한쪽으로만 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네. 자, 그다음은 이제 배낭을 메고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세 그림이죠? 번째는 등산이죠. 등산이 안 좋아요? 엉덩이를 망칠까요? 우리 등산 굉장히 좋은 운동인 거는 네. 맞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엉덩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엉덩이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함부로 이제 서둘러서 등산을 하시는 거는 경사길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쉽고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허리를 삐끗하시거나 골반 균형을 못 맞추실 수도 있어서 이런 네.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근력이 약한 분들이 무리해서 등산부터 시도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평지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는데 차근차근. 본인 키에서 1m 정도 뺀 정도 보폭으로 해서 걷고 여기가 익숙해지시면 아까 좀 추천드린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네.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등산. 네. 그렇죠. 계단 오르기를 1층부터 해가지고 15층까지 하신 다음에 등산. 아, 그럴 이런 수 식으로 있죠. 정말 좀 좋죠. 늘려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예. 자, 마지막은 지금 무슨 네, 그림이에요? 마지막 사소한 습관은요. 저 이혜리 씨가 하는 거 자세히 알고 예, 앉아 있긴 해요. 앉아있기. 네. 우리 앉아있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자리 나면 앉으려고 눈치를 막 보고 그러긴 하는데 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하루 7.9시간 정도를 앉아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호모 체어쿠스라는 불리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앉아있는 습관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오래 앉아있어 생기는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몇 가지죠? 야, 읽을 수가 없네. 관절염부터 극심한 불안증까지.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와. 30가지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저는 30가지 질병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온다. 이게 굉장히 네. 충격적이고요. 예. 근데 이게 앉아있는 거랑 엉덩이 노화랑 이게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네, 바로 이렇게 앉아 있는 습관 때문에 엉덩이에 노화가 오게 되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척추가 몸의 중심이면 이 척추를 잡아주는 게 척추 기립근. 네. 그런데 이 척추 기립근을 잡아주는 건 바로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척추도 제대로 설 수가 없고 구부정한 자세나 아니면 골반의 불균형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서 있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50분 수업하면 10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앉아 있을 때 50분 정도 앉아 있으면 10분은 반드시 서 있어 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때도 역시 제대로 서 있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엉덩이 얘기했다고 이제 엉덩이만 힘주고 서 있으실 건 아니고요. 복부와 엉덩이에 다 힘을 줘서 코어 근육 자체를 잘 긴장시키면 척추도 잘 서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엉덩이 근육의 그 노화도 좀 늦출 수가 있겠죠. 예. 그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서 있는 거와 앉아 있는 거 뭐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과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고요. 네. 근데 보통은 앉아 있을 때 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예. 약간 틀어지죠. 틀어진 자세로 그래서 느슨해지고. 예. 척추와 엉덩이 쪽 고관절 네. 쪽으로 굉장히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 있을 때. 네. 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서 있을 때 엉덩이 근육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자, 아까 엉덩이는 다 근육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게 다 근육인 건지 아니면 살도 좀 있는 건지 어디가 살인 건지 두 개가 섞여 어디서부터 있는 건지 근육이고 어디서부터 굉장히 궁금한 근육인지. 거예요, 이게. 네. 네, 당연히 예. 다 섞여 있긴 할 텐데요. 예. 그 근육을 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엉덩이가 척추가 바로 설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엉덩이 근육 때문인 건데 우리 엉덩이 근육을 둔근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 대중소를 붙여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대둔근이 당연히 클 때 짜서서 가장 큰 근육이고요. 네. 우리 보통 보면 엉덩이 중앙에 가장 볼록한 부분 있죠? 예. 이 네. 부분이 바로 대둔근, 가장 넓게 뽁 퍼져 튀어나온 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허리를 곧게 펴줄 수 있고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다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바로 이 대둔근이 약해지게 되면서 고관절과 요추의 변형이 오고 허리가 굽게 되는 거죠. 이야, 대둔근이 허리를 딱 곧게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대둔근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대둔근. 그럼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네. 대둔근만 중요하면 굳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나머지 아. 두 개 근육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중둔근 같은 경우는 살짝 엉덩이 옆쪽 이렇게 예. 만져보시고요. 다리를 뒤쪽 약간 대각선으로 뻗으면 이제 힘이 딱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네. 중둔근이에요. 그러니까 아. 제일 뒤가 아니고 살짝 더 저는 이렇게 측면에 하니까 있게 되는데요. 쏙 파이는데요, 여기가?
그 이렇게? 파이는 부분 바로 옆이 튀어나오게 되죠. 여기요? 네, 예, 그 그 부분을 부분. 이제 중둔근이라고 여기가 하는데 파이는데 여기가 중둔근이군요. 네, 이쪽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골반을 벌리니까 그 부분에 힘이 네, 들어가잖아요. 예.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아. 있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둔근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만지기는 쉽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이 소둔근도 약해지게 되면 다리 뒤쪽으로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예. 소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수근 씨의 형인 이상근도 있네요. 아까 어떻게 대답을 하지? 세 가지 대중소도 있지만 아까 이상근도 있더라고요. 주변으로 이제 다른 옆에 격가지들 네, 근육들도 네. 있는데요. 네, 네. 메인으로 등근에서 활동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야, 엉덩이에 이렇게 다양한 근육이 있다는 그러네. 사실 참 저희가 알게 됐네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예. 그렇다면은 내 엉덩이가 좀 처지거나 힘이 없다, 근육이 좀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보강하고 강화해줘야죠. 강화시키고 살릴 것인가 이게 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주 쉬운 동작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처방 운동 지금 한번 배워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저도 같이 자, 앞으로 한번 도와드릴까요? 예. 차세대 엉짱이 되기 위해서 차세대 열심히 한번 엉짱 배워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동작은요. 요가 자세에서 활자세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네. 예. 그래서 먼저 매트에 엎드려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네. 무릎을 접을 거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두시고 발은 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을 잡고요. 활처럼. 이마를 내려두신 상태에서 활 모양이랑 똑같아요. 발끝을 하늘로 안겨. 차면서 올라가는데 허리 힘으로 상체도 같이 드는 거예요. 와. 예. 아, 이건 진짜 여기서 안 되는 사람도 호흡을 있겠네요. 하면서 뒤로 유지를 못 잡는 합니다. 사람도 있겠어요. 아니, 지금 네. 민혜연 선생님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못 하시는 거야.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제가 괜히 한다고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남자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특히 남자들 유연성이 이제 선민 떨어지잖아요. 씨는 왠지 그렇죠? 유연성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엄청 한번 뻣뻣해서. 해보실까요? 발을 한번 자, 하고 잡아보시고. 아, 잡네. 잡는 데까지 붙여요.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올라올게요. 예,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올라가면 되나요? 네, 발을 밀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올라오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아니, 네. 상민 씨는 관리하는 남자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다음 같아요. 저 사람은 아니, 관리할게요. 앞에다가 단어를 넣어야 돼. 피부를 관리하는 남자. 이거 진짜 안 되네요. 더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잘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은 네. 여기 앞에 면이 많이 굳어 있는 분도 많거든요. 그럴 네. 때는 끈이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고요. 네. 그 수건을 잡고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계속해서 유연성을 길러주면서 계속. 활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하셔야죠. 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지금 자세가 뭐 잘못된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디 힘을 더 주라든지. 자세가 잘못된 건 없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다리 쪽을 안 쓰거든요. 아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열심히. 아니, 앞쪽은 잘 들고 있는데 다리가 안 올라간다니까 지금. 그 운동 그 치료를 하는 데에서 네. 이런 분들은 신체 나이가 40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안 올라오셔가지고. 네. 네, 지금- 그래서 수건 같은 거 걸고 좀 연습 많이 아, 하시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잘 예. 안 되니까. 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아, 예, 근데 야, 진짜 버둥버둥이란 단어가 딱 어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시간을 수건이라든지 보고, 이런 걸 예. 가지고 좀 그래서 연습을 해보셔라. 천천히 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활자세가 어떻게 네.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반드시 노력을 해서라도 이 자세를 만드셨으면 좋겠는 게요. 네, 이런 네. 활자세는 엉덩이 근육뿐만이 아니고 허리와 그리고 우리 장애까지도 다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장 질환, 뭐 만성 변비, 소화 불량 이런 증상에도 도움을 될 수 있고요. 네, 네. 또 특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내장 기관들이 좀 아래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하수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예.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예. 끝나시는 대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 이 활자세가 사실 어. 이상민 씨도 그랬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선뜻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예.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다음 다른 동작도 혹시 조금 있을까요? 쉬운 자세. 예. 그래서 더 쉬운 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오셔가지고 네. 제자리에서 걸어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감고요? 걸을 거예요. 어. 눈을 감고 제자리 예. 30번 걸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자리 열. 걸으세요. 네.
팔에 뭐가 밟히는데? 잠깐 그만해도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더 아니, 이거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틀어졌네. 이거 지금 골반 네. 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고 걸으면 사실 볼 수 있어서 네네. 잘 제자리에서 걸을 수가 있지만 네. 눈을 감았을 때는 볼 수가 없어서 체형이 틀어진 그 상태 그대로 걷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래서 왼쪽이 틀어졌다는 얘기인가? 네, 몸이 골반이 틀어져서 옆으로 왼쪽으로 가는 가는 것도 거죠. 있고 앞으로 예. 간 거는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바르게 있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체형이 된 거예요. 아까 오리. 요렇게. 오리궁뎅이처럼. 네, 비슷해요. 네. 여기 배 아랫배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엉덩이 밑에가 처지는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쪽 근육을 좀 써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올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걸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쉬워요.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예. 30번 정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리에서 까치발을 들고요. 네. 양손을 하늘로 밀어보세요. 까치발 든 상태에서. 그럼 까치발을 드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쪽에 힘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예. 하늘로 밀어보세요. 여기서 괜찮으면 중심이 잡혔으면 앞으로 5번 걷는 거예요. 앞으로 까치발을 들고. 네, 걸었다가 다시 뒤로도 걷고요. 지금 상민 씨 잘 못 걸으시는데요. 아니 지금 이 방송 보면서 많은 말씀이 분들이 없으시네요. 희망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상민도 몸을 좋은데. 못 쓰는지 몰랐는데 걸어.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네. 어렵고요. 약간 뒤로도. 좀비 같은데요? 이게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랑 종아리랑 여기 하체 뒤쪽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죠. 만약에 잘 안 되면 처음에 걷는 게 힘들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하시다가 중심이 잡히면 앞뒤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할 게 네. 많네요, 집에서. 네. 5번씩. 네, 예, 정말 쉬워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저희가 활 자세보다는 그래도 이게 쉬워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걸 한번 먼저 해보시고 예. 요게 잘 된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균형 잡히게 잘 걸어진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활 자세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예, 그리고 괜찮을 저희가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활 자세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3번 이 단계에 맞춰서 하시면 예. 되고. 자, 그다음에는 다음은? 까치발 운동이에요. 예. 요거는 아까 뭐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예. 일단 30보를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좀 틀어졌다 뭐 이런 걸 한번 감지를 해보시고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까치발을 두고 좀 곧게 네. 걷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엉덩이 근육 우리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육이 있으면은 이걸 좀 유지하는 방법이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그죠? 만들었으면 네. 유지를 해야 유지를 되는데 유지는 좀 다행히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좀 간단한 방법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출퇴근하실 때 버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버스 흔들릴 때 보면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해서 버스가 달리실 때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골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힙에 굉장히 긴장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주부님들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도 네. 가만히 서서 하지 마시고 뒤로 이렇게 뒷발차기 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근력을 유지하고 긴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네.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운동을 통해서 만들고 예. 생활 속에서 유지하고. 그러니까 뭐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타는 것보다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게 일단 중요하네. 맞아요. 택시는 앉아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네. 조금만 노력을 해도 근육이 유지가 되는 게 참 네. 신기한데 TV 볼 때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TV 볼 때 강력 추천하는 동작이 있는데요. 네. 스모 스쿼트라는 동작이에요. 수모 선수 모양을 딴 동작이거든요. 아. 다리를 약간 그 쩍벌하듯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하셔서 네. 엉덩이를 뒤로 빼고 뒤로 빼고.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앉아주시는 건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아주는 동작을 네. 그 투명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을 아, 하시고 요 동작을 상태에서. 좀 유지를 하고 TV를 보고 계시면 이 상태에서. 네, TV도 보실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엉덩이 근력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보니까 일석이조인데 엉덩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TV를 적게 보겠네. 그렇게 되겠네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TV는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예. 운동을 좀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이성민 씨?
저 지금 아직까지 숨이 약간 찬데 네. 끝났다고 벌써 엉덩이랑 다리가 약간 스트레칭한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네. 오늘 말수가 좀 적으시네요. 오늘 굉장히 힘들어서 일단 잘 갑자기 눈이 퀭해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관리하는 남자 앞에 얼굴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을 관리하는 남자. 네, 너무 힘드네요 오늘. 그러니까 몸의 여러 가지 밸런스도 한번 좀 관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민혜 선생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설명도 네. 많이 저희가 드렸는데요.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육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상생활하면서 TV 보면서 틈틈이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혜리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엉덩이 근육 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관리하셔서 건강 챙기시고 살도 빼시고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힙. 네. 다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예. 본인의 건강, 그러니까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최혜정 씨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겨울. 이럴 때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힐링 푸드가 필요한데요. 요즘에는 날이 추니까 따뜻한 국물이 좋겠죠. 시원하고. 따뜻한 국물 같은 게 많이 생각나죠. 역시 뭐니 해도 겨울 하면 따끈한 국물이 제격. 특히 이 중에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 곰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진한 국물로 몸과 마음을 녹여줄 곰탕 맛집을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오늘의 맛집. 배꼽시계 울리는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이미 자리는 만석. 역시 소문난 맛집다운 풍경입니다. 오래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곰 3개 있어요. 곰 2마리 있어요. 오매불망 기다림 끝에 등장한 힐링 푸드. 깊고 시원한 맛과 영양까지 일품인 곰탕 대령이요. 곰탕하면 김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밥 한 공기를 가득 말아넣은 뜨끈한 국물에 국내산 재료로 직접 담근 김치까지.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조미료 맛이나 이런 게 안 나고 되게 담백하고 한우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물도 되게 깔끔하고 따뜻하고 맛있네요. 식객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법을 찾아내기 위해 주방을 관찰해보기로 한 제작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이 틈을 이용해 곰탕의 비법을 알아내려는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수상한 바코드 표시. 이게 한우라는 거를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귀에는 이렇게 털을 안 자르고 그냥 갖고 오고 있어요. 외국산은 귀가 다 잘라진 채로 나오거든요. 한우만 귀가 이렇게 털 있는 채로 나와요. 오로지 곰탕의 맛과 영양을 위해 질 좋은 한우만 쓴다는 사장님. 이게 이제 핏물 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새벽까지 핏물을 빼고 이런 걸 다 잘라가지고 제거를 하고 또 솔로 여기 세세히 다 씻어가지고 한 번 또 초벌을 해서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삶기 들어갑니다. 핏물을 빼고 손질하는 데만 무려 14시간 이상. 하지만 곰탕의 맛을 위해서라면 이런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게 사장님의 철칙이라는데요. 이렇게 손질한 소 머리고기에 머리뼈, 사태, 목심, 사고를 넣어주고 12시간가량 진하게 끓여내주면 감칠맛 나는 고기의 향과 고소한 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한우곰탕 국물이 우러납니다. 제가 25년 동안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익었는지 또 육수가 또 뭐 맛이 어느 정도 우러났는지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23년 전 대구에서 시작한 그녀의 가게.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담는 그 손맛이 작은 가게를 맛집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랜 세월 오직 곰탕만을 끓여왔다 보니 곰탕에 관해선 이젠 박사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은 곰탕의 본연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끓여먹고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로 식혀낸 국물에 파와 고기를 넣어주면 한우곰탕 완성!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는 곰탕뿐만이 아니라는데요. 곰탕과 어울리는 음식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연구했다는 사장님.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찾아낸 비밀 병기는 바로 씹고 뜯는 맛이 일품인 갈비찜인데요. 수제 소스에 푸짐한 갈비살은 말할 것도 없고 몸에 좋은 밤과 은행도 가득하다는 사장님표 축제 요리랍니다. 양념이 하나도 안 맵고 되게 담백해요. 그래서 애들도 충분히 먹을 것 같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곰탕에 갈비찜까지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제 입가심을 할 차례. 뭔 차예요? 건강차. 양파 껍질, 대추, 생강, 감초로 만든 건강차는 면역력과 소화력을 높이는 데 좋다는데요. 건강은 물론 메인 메뉴와의 궁합도 고려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안성맞춤입니다. 먹고 이걸 딱 먹기에 조화가 되네요. 예, 아주 건강해진 느낌이 옵니다. 맛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 몸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께 정성으로 푹 보하는 곰탕 한 그릇 추천합니다. 자, 건조한 겨울이 되면 수분 부족으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네. 겨울 되면 얼굴이 막 푸석푸석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수분 창고로 불리는 오이가 겨울철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에 여러분들 각종 모임들 많으실 네. 텐데요. 이 오이가 숙취 해소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겨울에 먹으면 더 좋은 오이의 모든 것 지금 확인해 보시죠.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라 12월이 되면 찾아지는 징글징글한 술자리. 혹시 숙취해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꿀물, 뭐 다음날 해장국 정도? 아무래도 얼큰한 걸로 먹든가 아니면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숙취가 안 가신다면 여기 주목하시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강 채소가 있으니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열량은 낮고 95%가 수분으로 채워진 이것. 바로 수분 폭탄 채소 오이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맞춤 건강 채소 오이의 모든 것 지금 소개합니다. 땅 좋고 공기 좋은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시. 왜 여기까지 달려왔냐고요? 최근 이곳에서는 추운 겨울을 맞아 오이 재배 한창입니다. 사실 오이 하면 여름 채소로만 알았는데 말이죠. 아, 선생님 이거 오이 여름에만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 일반 분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겨울에 먹는 오이가 훨씬 더 맛있고 당도도 높고 수분도 가득해서 더 몸에는 좋아요. 겨울에 먹으면 더 좋다는 오이. 전국에서도 특히 전남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명품 친환경 농산물이 자라기 적합한 곳이라는데요. 이 순천 지역에서만 150개가 넘는 농가가 오이를 재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좋은 오이의 선택 기준은 뭘까요? 가장 좋은 오이는 이런 오이라고 하는데요. 반듯하고 이쁘고. 하우스에서 약 45일간 자란 오이는 적정한 크기가 되면 수확을 하는데요. 이렇게 26에서 27cm 정도 자란 오이가 크기도 좋고 수분과 당도도 높고 식감도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겨울 오이 많이 드세요. 이 겨울 오이 이미 많이 먹고 있다는 주부가 있으니 잠시 인사부터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이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한기남 주부가 겨울이 되면 가장 많이 챙겨 먹는다는 게 바로 이 오이입니다. 아삭한 식감에 껍질만 벗겨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오이. 주부에게는 오이가 겨울 필수품이라는데요. 아, 이거 지금 뭐 만드신 거예요? 아, 지금 점심 준비로 오이 무침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이 무침을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아이들을 위한 밥상을 차리겠다는데 반찬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여기도 오이, 저기도 오이, 전부 다 오이뿐인데요. 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오이를 많이 쌓아놓고 먹어도 금세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가족들 수분 보충은 오이로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오이를 보니 즐거워하는 아이들. 겨울에는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수분 섭취가 줄어들다 보니 일부러라도 오이를 챙겨 먹는다고요. 아유, 오이 잘 먹네. 바삭하니 맛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또 뭔가를 만들고 있는 주부. 아, 예, 연말이다 보니까 남편이
해식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오이로 만든 천연 해독 주스를 만들고 있어요. 오이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레몬은 반으로 자르고 물통에 썰어둔 오이를 넣어준 후 소금 1스푼을 넣어줍니다. 레몬즙을 짜서 넣어주고요.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두 시간 냉장 보관해서 마시면 좋다는데요. 오이는 수분이 96%가 되어서 숙취 후에 발생하는 탈수를 이제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숙취 후에 빠져나가기 쉬운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그걸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취 해소에만 좋으냐? 아니죠. 오이의 진짜 효능은 바로 수분. 쉽게 건조해지는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려면 이 오이만한 것도 없죠. 요즘 같은 날씨에는 피부도 부석부석해지고 속상한데요. 오이가 또 피부 보습에는 딱이죠. 오이를 이용해 오이 수분 폭탄팩을 만들 건데요. 일단 껍질을 제거한 오이를 믹서기에 갈아준 뒤 글리세린 1스푼과 꿀 1스푼을 넣어주면 완성! 화장솜을 푹 담갔다가 사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면은 며칠간은 냉장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외출 뒤나 뭐 잠자기 전에 수분팩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만들면 한 3일치의 천연 오이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겨울철 외출 후나 수면팩으로 활용하면 그만이겠죠. 어떤가요? 팩 하나에 쓸 뿐인데 10년은 젊어진 것 같죠? 어때요? 제 피부 지금 수분이 가득해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촉촉하다마다요. 건조한 날씨에 피부도 고민, 잦은 술자리에 숙취도 고민이었다면 이 맛있는 오이로 겨울철 우리 가족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전국 방방곡곡 어디나 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달려오고 계신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님 모시고 우리 농촌의 미래와 전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농협에서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농업을 생각할 때 보면은 뭐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으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근데 농업의 가치는 꼭 국민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함께 동반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분단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를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환경과 어떻게 보면 농촌의 그 많은 풍경들을 우리가 농민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숨은 가치. 우리가 4월, 5월 달이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은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에 물을 보관하는 게 춘천댐의 45배를 그러니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홍수를 예방합니다. 그런 댐을 만들려면은 약 한 15조 정도가 들어간다니까 이 홍수를 조절하는 그런 공익적 가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헌법이 내년에 개정된다고 하면 그때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보자는 뜻으로 지금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발맞춰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필두로 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그 헌법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범농업계, 재계, 학계가 우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가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한 1120만 명 정도가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된다라고
같이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네. 자, 시민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재계 인사들과의 그렇죠. 만남도 그렇습니다. 필수일 것 같은데 그동안의 효과는 좀 보셨나요? 예, 지금 많은 효과를 네. 거양하고 있어서 네. 우리 뭐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뭐 서울시장까지도 이 공익적 가치를 그 헌법에 반영해 보자는데 같이 서명을 해주시고 예. 수많은 국민들이 또 동참을 해주고 계셔서 많은 효과를 지금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조차도 네. 여기에 예. 대해서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네,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고무적이네요. 예. 자, 그렇다면 농업가치 헌법 가치 반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국민 공감 연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이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기에 이제 국민 투표 때 찬성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와 같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국민 공감 연대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범농업계 대표들과 그리고 재계 대표 그리고 학계 대표들이 모여서 공감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그 헌법에 반영을 해야 될 그 촉구 대회를 네. 1월 달에 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새 정부 농업 정책에 보면 직불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또 이를 통해서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우리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협이 이제 제가 회장에 부임을 해서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농업의 소득, 농가 소득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농사를 지어서 얻어지는 예. 소득. 예. 농사를 짓지 않고 농민들이 농외 소득. 농사 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얻어지는 소득. 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이 있으면 네. 그 자금을 운용해서 얻어지는 이전 수입.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 농가 소득 5천만 원을 열려고 하면 우선 농업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요.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적어져야 되고 또 소출이 많은 네, 또 네.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고부가 가치 그렇죠.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야 예. 되는데 거기에 농협이 이제 기술과 자본을 투자를 해서 농업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농해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예. 한계답들에게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농해 소득을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네. 행복 패키지 이음 상품을 하나 만드는데 예. 농민들이 적금을 30만 원까지 하면 5%를 주겠다. 야. 그래서 꽤 높네요. 그렇죠, 네. 높죠. 예. 그래서 5%씩 줘가지고 예. 이자 수익으로 예. 농가 소득을 올려보자. 지금 일반 은행이 한 2%대밖에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농가를 위해서 네.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가입을 해주시면 예.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그렇죠. 있죠. 이제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촌에 계신 네. 이 농가 소득이 높아져야지 기본적인 그 생활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자, 또 농협하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농협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농협 이것과 함께해요. 예,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사회공헌입니다. 자원봉사부터 장학사업까지 하고 네. 계시네요. 어떤 내용이죠? 우선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협은 연간 한 2천억을 가지고 네.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재해가 당했을 때 농민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홍수가 지고요. 맞아요. 또 가뭄이 예, 계속됐고 네. 느닷없이 우박이 떨어지고. 쏟아지고. 예. 이럴 때 우리가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사회 봉사, 네, 또 노력 지원, 또 이제 많은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럴 때 수많은 도시에 우리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을 예. 농촌으로 우리가 모시고 가서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네네. 사회 활동이라는 것은 농협이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농협은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그 지역 사회에 우리가 많이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학 사업도 여기 나왔듯이 장학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장학 사업은 우리 농민들 자녀 중에서 네. 아, 앞으로 농촌에
정주를 하겠다는 농업 후계자. 예, 후계자. 농대, 농고 이런 애들 뭐 한 200명씩 뽑아가지고 그 애들에게 이제 4년 장학금을 주는 이런 역할에서 시작해가지고 농민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기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450명의 정말 어려운 농민들 자녀들을 저희가 뽑아서 4년 동안 그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학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성 임원을 위한 교육 강화인데요. 여성 농업인과 함께해요. 네. 농촌에 가면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여성들이 없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 농협의 조합원 중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거의 한 40%를 차지하니까. 높네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그 농축협에 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한 명씩으로 의무적으로 여성 이사를 우리가 뽑자. 그런 그 배려를 할 뿐 아니라 농촌의 그 여성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바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지위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낮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그 큰 노양광자라든지 또 취미,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농협이 적극적으로 펼쳤어. 농촌에 계시지만 여성들의 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농협이 그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청년 후계농 육성입니다. 네, 위드농협 청년 농업인과 함께해요. 예,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약 45세 미만의 비중이 4%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농촌에 이제 그 고령화 절대적으로 현상이 부족하네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빈틈을 누가 와서 가서 정주를 해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청년 후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청년 후계자들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농촌에 가면은 그 여성들이 청년 여성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그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은 우리가 스마트팜 그 자금을 융자를 해줘요. 그래서 한 50억 범위 내에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1년 거치, 5년 거치, 10년 상환 1%짜리로 자금을 지원해서 농촌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농촌으로 지금이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예요. 그러네요. 정부나 농협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젊은 많은 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농업인 육성 성공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 보시는 청년 중에 일자리 찾는 분들 농촌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농촌은 사실상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그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농촌에서 정주를 하게 되면 갖가지 이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공간은 농촌이다. 농촌에 오면은 정부나 농협이 그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자리를 꼭 도시에서만 찾지 말고 비어있는 우리 농촌에 와서 둥지를 틀면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눈을 한 곳으로만 고정하지 말고 좀 주변을 돌아봐라.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그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17 몸신 포럼이 21일 내일 오전입니다.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채널A 인기 프로그램이죠. 나는 몸신이다에서 소개된 다양한 건강 비법이 공개됩니다.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 장수 생활 습관부터 간단한 체형 교정법, 겨울철 혈관 건강 등의 비결까지 몸신 명의가 직접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12월 20일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